자, 오늘은 통계 파트에서 확률 분포 파트, 이제 문제풀이 실전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확률 분포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변수. 여기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죠. 확률 질량 함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다. 얘는 함수 이름이 뭡니까?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 자, 요렇게 일단은 각각 세트가 되고 너네를 구분하셔서 각각에 알맞은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제 뭐 있겠지. 뭐 x1, x2, x3, x4 이렇게 이제 값들이 있겠지. 자, 이 값들은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주사위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자 1, 2, 3, 4, 5, 6이에요. 그래서 이 1, 2, 3, 4, 5, 6이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죠. 요런 게 이제 바로 이산확률 변수인데요. 자, 내가 요때 각각 뭐가 이제 다 생겨 있냐면은요. 당연히 이제 확률이 생기겠죠. 자, 주사위 기준으로는 자, 1일 확률이 6분의 1, 자, 2일 확률도 6분의 1, 3일 확률도 6분의 1, 4일 확률도 6분의 1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가겠죠.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렇게 이 확률 변수가 x1, x2, x3, x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때 자 정확하게 이 확률도 하나씩 딱 대응이 되는 거야. 뭐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확률이 딱 대응되는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 쌤이 방금 그린 이 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데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 이따 문제풀이 기준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이 확률 질량 함수에서 분포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이제 당장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여기 이제 5랑 6이 있다 시면 너도 일단 6분의 1, 6분의 1 되니까 항상 확률의 총합은 우리가 1이에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죠? 자, 확률 총합은 이제 당연히 1이겠고, 자, 요것도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자, 어떠한 확률이 있으면 얘는 일단 최대가 1이고, 최소는 일단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 성질까지 일단은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요.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뭐냐? 얘는 아까 뭐 주사위 이렇게 이렇게 딱 나오는 케이스들이 아니라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제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디 보자 어떤 이제 범위가 있어. 이 범위가 있고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진다. 모든 실수 값을 가진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지금 보면은 이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이 범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범위를 예를 들어서 알파 그리고 확률 변수는 지금 x라고 칩시다. x 그다음에 베타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내가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함수를. 그지? 함수를 만들겠다. 내가 이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이 함수에 내가 넓이를 구했더니 뭐가 되겠다? 확률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률 밀도 함수야. 어.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곧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에는 마이너스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디 범위에만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자, 요 범위 플러스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이 플러스 범위에서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여기 이제 A부터 B까지의 확률이 궁금해. 그럼 여기 이 A부터 B까지의 뭐를 구해야 된다? 넓이를 조사해야 된다. 넓이를 조사하셔서 넓이를 구하시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확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함수 자체가 0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거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문제풀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뭐가 나오는지.
첫 번째로 자 이산확률 변수, 자 확률 질량 함수에서 문제 어떤 게 나오는지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쌤이 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표가 이제 핵심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뭐 x1, 자 x2, x3까지 일단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p의 x가 x1일 때 요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뭐 x2일 때, x3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잖아. 요때 이제 확률들이 하나씩 일단은 매칭이 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 표를 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값. 자, 기대값은 평균이고요. 자, 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곱하고 더하시면 돼요. x1 p1, 자, x2 p2, 그다음에 x3 p3다. 이렇게 일단은 해주시면은 뭐가 된다? 기대값, 평균값이 완성이 됩니다. 요 기대값 평균은요. 2라고 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인 상황이라서 여기다가 x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산입니다. 분산. 자,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편차 제곱에 합입니다. 원래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 편차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편차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평균이 2인데 뭐 실제 값은 이제 5야. 그러면은 얘의 편차는 총 3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다. 그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얘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평균이 이제 M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평균이 만약에 이제 M이야. 평균이 M이면 여기 이제 이 X1에서 M을 뺍니다. 아, X1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자, 편차 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냐면은 자, P1을 한번 이제 또 줍니다. P1. 자, 그다음에 자, X2 마이너스 또 마찬가지로 M 편차 제곱에다가 P2. 자, 그다음에 뭐 x3에 마이너스 m에다가 제곱에다가 p3.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 요 값이 이제 분산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은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자, 제평평제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냐면 자,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 제곱의 평균은요. 평균은 평균인데 안의 것이 자 제곱이 된 상태. 자, 그다음에 평균 아까 2x였죠. 자, 이 값을 그대로 제곱한 게 일단 평균의 제곱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2의 x제곱이 되면은 이 지금 x값이 x1, x2, x3잖아. 여기 이제 x1 제곱, 자 x2 제곱, 자 x3 제곱으로 만드셔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까? 내가 계산하면은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뭐 평균이랑 분산을 당연히 구하는 거를 주고 하나 더 주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지 표편. 자, 이 표준 편차는 구하기가 어차피 쉬워요. 방금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자, 평균이 2x라 그랬죠. 자, 분산은 9ex다. 요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해두시고 나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2x만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2에 ax 플러스 b, 뭐 v에 자 ax 플러스 b, 그다음에 시그마에 ax 플러스 b, 뭐 이제 요런 꼴들이 이제 나올 건데요. 자, 요런 것들 구하는 방법은 그냥 구하지 않습니다. 자, 요 EX는 A의 EX, 자, 플러스 B다. 요렇게 일단 구해 줄 거고요.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앞에 게 그냥 제곱해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자, 끝자리는 사라지고요. 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절대값에 A에다가, 절대값 A에다가 시그마 X다. 요렇게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딱 보면은, 루트를 씌운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추가로 또 나올 수 있는 파트로는요. 자, 이항분포가 있습니다. 이항분포. 자, 우리 뭐 이항 정리 당연히 그거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이항분포는 b는 n, b다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거의 뜻이 뭐냐면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와 확률을 가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동전을 5번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5번 던질 때 자, 그러면 이제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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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자, 이렇게 던지는 거랑 자, 뒤, 앞, 뒤, 뒤, 뒤 자, 이렇게 던지는 거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구하고 싶은 거는 그냥 앞면이 한 번 나올 경우의 수야.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자,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5개 중에 일단은 앞면이 나올 자리 하나를 고른다. 해가지고 OC1에다가, 그러면 한 개는 이제 앞면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에 한 개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나오면 안 됨, 나오면 안 됨, 나오면 안 됨, 나오면 안 됨이니까, 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4번이겠구나. 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요 괜찮으신가요? 자, 내가 아까 이제 이항분포 말고 우리 일반적인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를 아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이항분포에서도 뭐가 있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를 암기를 해 놓으시고 쓰셔야 돼요. 자,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b에다가 시행 횟수, 확률이라고 쌤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EX는 시행 횟수, 확률을 그냥 둘이 곱해가지고 MP가 되고요. 자, 이 VX 분산값은 MP에다가 자, 1-P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겠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자, 시그마는 당연히 루트에다가 VX다. 요렇게 일단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풀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애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범위에 대한 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범위에 대해서 이 내가 구하는 뭐 확률의 범위에 대해서 내가 넓이를 구해주시면은 이 값이 곧 확률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1차 함수라던가 뭐 이제 뭐 사각형, 삼각형으로 이제 쪼개져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 그냥 잘 좀 넓이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아는 꼴이 아니라 어떨 수 있냐면은요. 이당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분포. 자, 우리가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특징적인 상태가 있는데요. 자, 요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요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데요. 요 가운데의 값이 평균입니다. 여기에 이제 값이 평균일 때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 값은 뭐라 그래? 표준 편차라고 하고 쌤이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개념이 있다고 수업 시간 알려드렸죠. 네, 표준 편차는 산포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시그마 값은 이 피크가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어쨌든 설명을 했지만 얘가 일단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것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확률은 항상 합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확률 합은 1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으니 자, 너 부분을 일단 다 좀 넓이를 구해 주시면은 여기에 값이 얼마가 될까요?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써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아까 시그마가 3포도인 거 말씀드렸는데 3포도 흩어진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포도가 커지면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많이 흩어진다 해가지고 좀 납작해지는 형태를 가지겠죠. 그죠? 음. 자, 이제 이러고 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내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확률이 되는 거는 이해를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삼각형, 사각형이면은, 쌤, 저 이거 잘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얘는 이거 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정구유분포 같은 경우는요, 표에다가 이 넓이를 이미 이제 다 정리를 해뒀어요. 넓이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 이 넓이 값을 읽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죠? 문제를 풀 때가 읽어서 문제를 풀죠.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모든 과정에서는 다 숫자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표준화된 상태의 요 표만 딱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가 x는 m을 기준으로 무슨 칭이라 그랬죠? 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표준화입니다. 너를 0으로 만드는 것이 표준화고요. 자, 요 표준화를 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자, 빼기 평균. 빼기 평균 자 나누기 시그마.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라서 내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A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은 A에서 평균 빼고 그다음에 나누기 시그마 값을 해 주시면은 자 여기 이 그래프가 무슨화가 된다는 얘기야?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야.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여기 이제 표가 있고 이 표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거 이제 문제풀이도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리고 정규 분포는 아까 대칭이라고 했는데 전체가 1이기 때문에 반띵은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0.5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것도 일단은 잘 좀 활용을 해가지고 써먹기가 좋고요. 자,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 푸는 데서 조금만 더 보도록 좀 합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둘이 이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자,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거는요, B에다가 n, P라고 쓴다라고 해가지고 방금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 n 값은 시행 횟수이고, 자, P 값이 확률 값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자, 내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정규 분포는 n이다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가 m,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해가지고 너가 이제 정규 분포인 거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가 당연히 지금 평균값이고 너는 얼마나 흩어진 정보인지 삼포도 값을 로딩해오는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이 MP였고요. 그다음에 분산이 MP 그다음에 1-P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시그마 x는 당연히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시겠고요. 자,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줬더니 자, 이항분포를 그대로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자, 여기는 MP 값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표편의 제곱은 분산과 값이 같기 때문에 자, MP 곱하기 1-P다. 요렇게 일단은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항분포를 뭘로도 일단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정규분포로 그냥 바꿔서 문제풀이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뭐 이거저거 이제 공부는 좀 많이 했지만 내가 이제 문제에 나올 때는 뭐를 이제 해야 되냐면은 얘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인지 그다음에 연속확률 변수인지 판단을 조금 하시고 자, 이산확률 변수다 이러면은 무조건 표를 그려가지고 표에서 뭐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산이라던가 표준 편차라던가 등등등등등 구하는 문제를 주고요. 자, 연속확률 변수이면은 표 필요 없습니다. 뭐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넓이를 구해야 된다. 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해가지고 이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뭔가 알아내는데 요렇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산확률 변수일 때랑 연속확률 변수일 때.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쌤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